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의 공부는 말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사항을 분명하게 안내했습니다. 첫째, 말은 말하는 게 거기 내용이 사실인지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할 때인지, 아무리 그 내용이 사실이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체크하세요. 이 내용은 사실인가, 또 하나는 지금 말할 때인가. 두 가지가 통과되더라도 부드럽게 자비심으로 해야지 진정성을 이해해서 받아들여져요.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자기가 한 말이 제일 먼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쁜 말을 해보라고요. 제일 먼저 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기분 좋은 말을 하면 그 말을 할 때 자기부터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말이라도 자신에게 먼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말을 사용하셔야 된다. 이 두 가지 기본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을 연습해서 그게 딱 맞는 적합한 말을 하시라는 거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하면, 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때도 그냥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 한번 보자, 이런 말보다는, 자, 만일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이러면서 확인을 다.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고 딱 기록하고 또 사인도 받고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거절해야 될 때도 거절은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으면서도 거절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학습이 안 돼 있어요.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의를 갖춘 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탁을 할 때도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보다는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도 크게 급한 일이 아닌다 하면은 도와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접을 받고 떠날 때도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냥 이렇게 말할 보다는 여러분 매우 걱정됩니다, 제가 도울 것이 없을까요? 이렇게. 혹은 여러분들 취미생활을 할 때도 야, 그걸 며칠이나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보통 보면 기분 좋게 하도록 못하죠. 그럴 때도 그것을 하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선물을 사줄 때도 당신이 사준 것이라 제겐 특별합니다, 이런 이쁜 말을 우리가 연습해서 잘 사용해야지 관계가 원만해지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11번째 공부인데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대부분 부모님은 안 좋은 이야기를 무슨 넋두리 하듯이 많이 해요. 가슴 아프죠. 뭘 몰라서 그러냐 하면 이 우주에 만약에 70억 명이 산다면 70억 명 모두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억장치, 요즘 제8 아레아시라 그러는데 그 기억장치에 들어있는 정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분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평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보이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다른 세상에 사시는 분이에요.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자기 부모님만큼은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단어로 표현할 줄 아는 게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가 어떤 건 상관없이 나를 이 땅에 있게끔 한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부모님 대해서는 존경하는 단어, 고마운 단어를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만한 분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걸 가르치고 보여줘야지 우리 딸도 우리 며느리도 나중에 그렇게 표현할 줄 알아요. 우리 부모님만한 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의견을 듣고, 그죠? 그걸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탁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듣고 생각하는 단어,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그분들 한마디 한마디 해줄 때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잘 보라고, 상대방하고 감정이 있어서 표현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단어는 다르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든지. 왜? 내 개인 감정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들으면 전부 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말을 한다면, 내가 비록 욕을 들어먹더라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는 단어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싶은 말이 뭔가 보면 덕분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싶어 하고, 또 행복합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또 아이들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럴 때도 표현을 좋게, 아이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눠봅시다 하고, 자초지종을 다 들어본 뒤 해도 안 듣는데 성질부터 팍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하나씩 해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탁하더라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보통 간단하게 짐 하나 들어주고 이런 간단한 것들은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 정도만 되는데, 내가 돈을 구해야 된다든지 큰 사업의 어떤 부분들을 또 부탁해야 된다든지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그냥 단지 죄송합니다만 도와주실 수 있게,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먼저 상대편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5분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보통 보면 5분만 이렇게 안 하고 시간을 잠시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은 잠깐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잠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잠깐이 1시간이 잠깐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분명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5분만 이러면 거의 다 거절 안 합니다. 5분만 시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그 5분 안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보험 설계사 중에 늘 1등 하신 분이 자기는 그 보험 이런 거를 권하려면 시간을 잘 할애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3분만 시간 달라는 걸 한다는 거야. 그래서 3분 안에 그 상대방이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넉넉 잡고 5분 만에 이 사람 이야기를 좀 더 들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 여러분들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할 거 한번 읽고 자세히 살피기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부터 시작.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부모님만한 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펴볼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늘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아이들 문제가 생겼을 때
속상하지만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 때 시간을 5분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공부를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해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전생이 궁금해요. 전생이. 혹은 과거가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거네. 지금 받고 있는 거. 요거는 전부 다 과거 전생에 해놓은 행위예요. 요거를 잘 새겨야 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서는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닥쳐더라도 자기가 과거에 전생에 지어난 것을 지은 것, 그 과보를 받는다면 그 과보를 이번 생뿐만 아니고 이번 생 이전 됐던 자기가 지어난 과거에 지어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받는다. 이게 잘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계속 나를 불편하게 말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한테도 또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 사람하고 내하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선세 죄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경전에는 해놨습니다. 금강경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문제가 아니고 너가 과거에 지옥에 갈 만큼 잘못했거나 혹은 아기 귀신의 몸을 받을 만큼 잘못했거나 혹은 짐승의 몸을 받을 만큼 잘못했는데 너가 하도 선업을 쌓고 잘 살다 보니까 지금 이번 생에 뭐 기분 나쁠 정도 혹은 불쾌할 정도 혹은 뭐 마음이 상할 정도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좀 무시당할 정도 그 정도로 지금 뭐 과거에 지은 것을 지금 받는 것인 줄 알아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인이 됐습니다. 요거를 하나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전에 잘못한 게 이런 과보로 왔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왜? 첫째 시비를 안 걸어. 그거 가지고. 이걸 모르면 지금 이 순간에 문제인 줄 알고 그냥 내가 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뭐 이렇게 뭐 그냥 바로 다툼이 일어나요. 이 부분 한번 꼭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1초 이전도 과거예요. 10년 이전도 과거고 뭐 이번 받기 전에도 과거예요. 그때 잘못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왔구나 하는 걸 꼭 요거는 확인해서 한번 꼭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살면서 닥쳐오는 일은 전부 다 받아들이는 쪽을 하게 됩니다. 거부하지 않고 내 잘못한 게 이제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때 업장 소멸시켜줘서 덕부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엄청 도움이 됩니다. 내 과거에 잘못한 거를 지금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날이 궁금해요. 앞날이. 미래가 궁금하다고 앞날. 미래. 이걸 보통 뭐 내생이라 그래요. 내생. 이건 사람들마다 궁금한.
요거는 지금 내가 짓는 행위예요. 짓는 행위. 짓는 행위 요거는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걸 다 합쳐서 말합니다. 자, 앞을 내다보는 요거는 너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절에 대구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권호정 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원장님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아주 쉬워요. 잘 보라고. 대답이 3가지 딱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그분의 10년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무슨 말씀하냐면 덕분에 잘했습니다. 덕분에 잘. 이렇게 덕분에 잘 지낸다 하는 분들은 지금 조금 힘이 드는 상황에 있을지 몰라도 무조건 덕분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분은 앞으로 덕분에 잘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은 저하고 인연이 돼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대답은 듣기가 힘듭니다. 잘 못해요. 왜? 연습이 안 돼 있어. 대부분 무슨 말을 하는가 보라고. 실제로 잘 되면 뭐 장사가 잘 됩니다. 뭐 사업이 잘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말을 하냐 들어보세요. 예, 그저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은 10년 뒤에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10년 뒤에도 사는 게 그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하게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분 앞날을. 그저 그렇습니다 하는 분하고는 절대로 동업하면 안 됩니다. 네, 나아지지 않거든요. 지금 좀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아이고 덕분에 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는 분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죽을 마십니다. 이런 분 있어요. 네. 물어보면 꼭 이런 말 하는 분 계세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죽을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10년 뒤에 만나보세요. 또 죽을 마셔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다 결정 짓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요.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 이 정도만 강조하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이 씨가 그대로 열매가 되지. 이 정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엄청 강하게 강조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곧 하나님. 이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이 세상에 어떤 책에서보다도 제일 강조하신 표현이 성경 구절에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 하나님은 곧 창조주잖아요. 그게 네 말이 그대로 창조다. 이거 창조. 그대로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 우리가 본보기를 공부하면서 이 말에 대한 것을 정말 중요하니까 잘 사용하시라고. 특히 여러분들이 말대로 된다래. 말대로 된다.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나면 이 말대로 되는데 화가 나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해버린다고요.
그럼 그분이 평상시에 말대로 됩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이거는 모르는 게 아니다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도 화가 나면 정말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을 쓴다고요. 화가 나면 무슨 소리를 못해 이렇게 하면서 쓴다고. 그 쓰는 거는 자유라고요. 쓰는 거는 자유인데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분의 앞날이 절대로 안 풀립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식도 잘 안 풀린다는 사실을 아시라고요. 제가 이걸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질 나서 막 하고 싶은 건 누가 말기지 않으나 그런 분들의 앞날이 안 풀린다는 걸 명심하시라고요. 그대로 시가 돼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로 안 끝나고 그 집 자녀들이나 잘 안 돼요. 명심하셔야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놀라운 사실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콩 한 알을 땅에 주었다 해서 내가 돌려받을 때 콩을 한 알 돌려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농사가 잘 되면 한 대박이 나와요. 내가 화가 나서 말 한 번 딱 잘못했지만 돌려받을 때는 한 대박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 성질내서 욕했으니까 니도 내한테 한 번 욕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내가 콩 알을 한 알 줬다 해서 땅이 내한테 한 알을 돌려주는 게 아니다. 이걸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말씨예요. 왜? 순간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해버린다는 거죠. 성질 났다고. 글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씨예요. 근데 이런 거를 요즘은 집에서도 안 가르치죠. 학교도 안 가르치죠. 그 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데도. 우리는 자기가 사실대로 말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죠. 한평생 사실대로 말하는 거 한 번도 없고 오직 자기의 느낌이 자기의 생각이 이게 끼어들어서 표현한다. 그 표현한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표현한 대로 된다는 거야. 그렇게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걸 특히 보시라고요. 표현한 대로 돼버린다. 사실하고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려워 죽겠어요 하면 어렵고 죽을 일이면 자꾸 생기는 건데 왜 그 말 안 돼서 누가 도와줍니까? 아니 그 말 하면 누가 돈을 꾸주냐고요. 어려워 죽겠다는 돈도 안 꾸줘요. 있어도 안 꾸줘. 그냥 덕분에 잘 된다 하면 이 집에도 꾸줘도 되는구나 하고 꾸주다. 세상은 사실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뜨셔야 된다. 오직 자기의 느낌과 생각으로 표현해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으라고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나 준 것만으로 감사하면 부모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만한 분은 없어요. 제가 이 땅에 해금 했잖아요. 제가 이 땅에 나오도록 해줬잖아요. 이런 말을 가지 크다 대놓고 어떠니 저떠니 토를 달고 해가 또 흠을 잡거나 덜 추워서 부모님 험담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조금만 더 하면 보라고 보고 나면 아이고 그 부모한테 태어난 니도 별 수 없다. 그걸 자기가 말하고 있다고. 자기 부모,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험담하면 그게 난 니도 별 볼일 없다는 걸 지가 막 선전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막 하고 나면 자기 속이 시원해요? 어리석고 어리석인데 오직 이 세상은 사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눈뜨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느낌, 그걸 표현할 뿐이다. 그런데 거기 고마운 쪽으로 느낌이 오면 표현할 때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뭐 할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실대로 말하는 줄 옆에 사람들 보고 인정받고 싶은 사실 아니에요. 세상은 한
번도 사실대로 표현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죠. 왜? 표현은 분별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분별은 자기 기준이 있다고요. 자기 마음에 들면 좋다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사실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무조건 안 좋다고 말한다. 명심하고 표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표현은 의도적으로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연습 안 하면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직 반복해서 자동으로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들여다보라고요. 여러분이 표현할 때를, 저는 표현할 때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감정이 여전히 안 좋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다시 보기가 싫다. 그러면 자기 감정의 표현을 한 거지 진정 그 사람을 위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런 걸 체크를 꼭 하라고. 그 사람하고 내가 한마디 해줬는데 그 사람이 뭐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기분 나쁘게 들어도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잘 지내면 그는 진정성으로 뭐 잘 되라고 한 말이지 내가 뭐 네가 감정이 나빠가지고 니를 만족해 하려고 한 건 아니다는 증거예요. 이건 구분을 잘 하시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뭐 서로 안 보고 이런다. 그러면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감정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은 순간적으로 듣기 싫지만 진정 이롭게 하도록 도와주려고 한 말은 다음에 봐도 당당하게 얼굴을 쳐다보고 서로 계속 잘 지낼 수 있고, 감정으로 한 거는 다음에 보면 불편하고 또 서로 보기 싫어지고, 이런 것도 잘 살펴서 표현할 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과 다르게 느낌을 표현할 때가 우리의 삶의 전부다. 그래서 항상 감사적으로 표현하시라. 그러면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지금 이 느낌 혹은 생각, 지금으로 끝이 안 나고 요게 이어집니다. 이어간다. 이걸 한번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더라도 이게 이어가서 이걸 상속이라 그래요. 상속이 돼서 그대로 이렇게 과보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과보로. 이걸 메아리 법칙이라 그래요. 메아리. 이런 것도 한 번씩 살펴서 공부를 해야지 돌아올 걸 생각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공부를 꼭 살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되돌아올 거라는 생각하고, 그 되돌아올 때는 몇 곱절을 돌아옵니다. 몇 곱절.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아니다 그러죠.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나누기 곱하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씨 연습은 1000번이 아니면 10,000번이라도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된다. 특히 존댓말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존댓말을 쓰게 되면 화가 나도 심한 말을 좀 덜 하게 돼요. 근데 말을 이렇게 놓다가 보면 화가 났을 때 너무 심한 말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상처를 많이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존댓말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표현하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연상법으로 표현해 주면
이게 바로 매치가 돼서 빨리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같은 단어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형이라는 이걸 표현할 때 같은 성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성격하면 성자가 같이 나란히 나오죠. 이러면 우리는 매치가 잘 돼요. 연상으로. 성형을 하기보다는 성격을 바꾸어라. 그러면 이렇게 금방 두 개가 잘 들어. 성적보다는 성장 잠재력이 중요하다. 진학보다는 진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단어가 같이 써지면서 비교가 돼서 딱 구분되도록 이런 언어 구사력을 하면 설득력이 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구분이 딱딱 되어져서 강조도 되고 이런 것도 말 시 중에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그대로 인품을 나타냅니다. 말이 그대로 인품. 이 말은 그 다음에 넓이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깊이를 나타내고 높이를 나타냅니다. 말의 넓이, 깊이, 높이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넓이가 보입니다. 나 아는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 그러면 그만큼 넓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럼 넓이가 나타납니다. 말 하나에. 그러니까 말은 정말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기가 안 들어오면 내가 못 살구나. 햇빛이 안 들어오면 못 살구나. 그 다음에 물이 안 들어오면 못 살구나. 땅이 없으면 못 살구나. 이런 거 쫙 다. 이게 나 아닌 거잖아요. 나 아닌 것. 이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구나. 이러면 나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죠. 말 한 번 하는데 넓이가 다 보여. 그 사람 인품이. 그 다음에 깊이를 한번 볼까요? 깊이. 화가 났을 때 깊이를 보면 얕은 사람은 상대 탓을 해요. 당신 때문에 이게 당신. 당신 때문에 화가 났다고. 당신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얕은 사람이지. 근데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줬고 나서 내 바라는 대로 안 해줘서 화가 났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조금 깊이가 있죠. 조금 더 들어갔잖아요. 아, 내 바라는 대로 안 해줘서 내가 화가 났구나. 이러면 조금 깊이가 있죠. 여기서 더 들어갔어야 돼요. 완전히 깊이 바닥까지 들어가는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인품이 다 보여요. 뭐 누가 내 바라는 거 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여기서 더 들어가란 말이야. 누가 내 바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냐? 누가? 이까지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누가 내 바라는 걸 해주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그 정도로 바닥까지 쭉 내려가면 그 사람의 인품이 다 보인다. 뭐 깊이가 있는 분이라도 깊이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넓이를 더 넓히는 사고, 깊이 더 내려가서 바닥까지 딱 닿이는 사고, 이런 게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인품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경지가 높은지. 높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분별하는 경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분별하지 않는 경지가 있단 말이야. 분별하지 않는 경지.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옳다도 없고 그러다도 없고 잘한다도 없고 못한다도 없고 맛있다 맛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없죠. 그런 거를 안 한다면 그분은 뭐예요? 아주 높은 차원의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 한 잔 마시면서 말 한 번을 딱 주고받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품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다 보여요. 이만큼 말은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서 자기를 다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거절할 때도 여러분 보라고. 나는 못해, 안 해,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인품이 다르죠.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나하나가 자기를 세상에다 딱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새기고 다음 공부할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 시작.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부모님만한 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살펴볼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늘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아이들 문제가 생겼을 때 속상하지만 아이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 때 시간을 5분만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거절당했을 때 실례했습니다,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푹 가릴 때는 떫은 맛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여 용기를 내게 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화가 났을 때 또 내가 바래서 화가 났구나 하면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바라는 것을 해주지 않을 때 내 바라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누가 태어났겠는가 하면서 위로할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방향과 방법을 확인하고 시작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돌아볼 수 있어서 덕분입니다. 자, 오늘 거절당했을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내가 시간이나 이런 것을 약속을 잡으려고 시간을 5분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려운 부탁을 할 때 거절했을 때는 이분하고 다음에 또 볼 걸 생각해서 실례했습니다, 다음에 또 들리겠습니다 그 마무리를 잘 내놔라 뭐예요. 거절당했을 때 잘 해놔야지 다음에 또 그분을 뵈러 갈 수가 있어요. 거절했을 때 잘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누구든지 푹 가릴 때는 떫은 맛을 낸다는 걸 잘 살펴보라고. 저는 저걸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이 한 단계 싹 달라졌어요. 네. 푹 가릴 때는 떫은 맛을 낼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상태예요. 푹 가리 떫은 맛을 안 내고 무슨 맛을 내겠어요? 그러나 단지 내가 먹기에는 맛이 없겠지만 그분은 자기 자리에서 지금 잘한 거예요. 푹 가릴 때 떫은 맛을 안 내고 다른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찬란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분들은 다 푹 가리라서 언제나 떫은 맛이 나올 거라고 미리 생각하세요. 그래서 괜히 달달하게 맛있는 말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 알고 나서는 제가 푹 가리한테 달달한 맛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빨리 익도록 하는 거는 칭찬이에요. 따뜻한 햇빛이 들어가야 빨리 익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래서 칭찬을 해서 빨리 익어야지 달달하게 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듯이. 그런데 그러다 찬바람이 돌게 쌩쌩 나오게 이렇게 하면 더 안 익죠. 푹 가리 익을 수가 없겠죠. 이런 건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화가 났을 때는 상대 때문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걸 안 해줬으니까 또 내가 바라서 화가 났구나 하고 자기를 얼른 돌아봐요. 여기 화는. 거기서 더 내려가서 바라는 걸 해주지 않을 때
여기 더 내려가는 건데, 뭐, 내 바랑 해주기 위해서 누가 태어났느냐? 딱 이렇게 바로 들어가라.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누구도 내 바라는 해주려고 안 태어난다고. 이걸 알아버리면, 바라는 걸 자꾸 줄이게 됩니다. 이걸 몰랐을 때는 바라는 걸 늘어나요. 하나 잘해주면 2개 잘해달라, 2개 잘해, 3개, 4개 잘해달라 하는데, 이걸 알고 나면 이제 바라는 양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내 바랑 해주려고 안 태어났으니까.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시라 하면 자기 삶이 큰 편안해지고 가벼워져요. 갈수록 나의 값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결과가 잘못돼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방향하고 방법 2가지만 딱 보면 됩니다. 대부분 결과가 잘못됐는데 방향하고 방법을 확인을 안 하고 또 새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방향, 그 다음에 방법. 이 2가지만 정확하게 살피면 돼요. 방향은 뭐냐면 이 세상은 본인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딱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방향을 뭘 잘못했냐면 내부터 잘 되어서 좋은 일을 하자는 방향을 잡아서 이분이 전부 다 갈수록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방향은 뭐예요? 상대 먼저 잘 되라. 상대 먼저 잘 되라. 상대 먼저 잘 되라. 먼저 주어라 이 말이야. 먼저 주어라. 이게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먼저 내가 가지려 하잖아요. 그게 방향이 잘못됐잖아요. 먼저 줘야 되는데 항상 내가 먼저 잘 되려 하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향을 쭉 체크하시라. 방법은 간단해요. 씨하고 열매가 같아야 된다. 씨하고 열매가. 여기 방법이래요. 예를 들면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이거는 방향이고, 뭐 존중하는 거는 방법이고. 아주 쉽죠? 내가 만약에 대우받고 싶으면 방향은 뭐예요? 내가 먼저 주는 건데, 그 다음에 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가 지금 사업하다가 망했는데도 확인을 안 해요. 뭐 왜 나는 망했는지, 방향이 잘못됐구나,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지 다음 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안 생긴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부터 잘 되지 않은 바람에 여기서 방향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방법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긍정이어야 된다. 100% 긍정. 긍정이어야 결과가 긍정이 된다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긍정을 안 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하거나 걱정하는 상태에서 한다. 그러면 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향, 방법 2가지를 체크한. 그래서 이 앞에 2자만 딱 짜면 이게 뭐예요? 방방. 방방 뜨고 싶은 사람은 항상 방향, 방법을 잘 확인하고 하시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